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삼진제약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1월 18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삼진제약은 1월 18일 기준 주가 24,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주요 제품 및 매출 비중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회사는 제약부문 매출이 거의 100%에 해당합니다. 항혈전 약물인 플레리스, 가장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소염 진통제 약물인 개보린이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 개선을 통해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뉴티린과 식욕 촉진제인 트레스탄이 약 15%, 주사제로는 골절, 수술 후 염증을 줄여주는 마로비벤, 항암 치료 시 항암제 독성을 경감시켜주는 페로본이 약 8.5%, 제산제인 겔투현탁과 바르는 소염제인 시프로겔 등이 약 10%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에 적힌 약물들 이외에도 약 250여 가지의 약품 등을 삼진제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리포트에서 각 제품 간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항혈전제인 플레리스, 진통소염제인 개보린이 주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고지혈증 치료제인 뉴스타틴, 치매 치료제인 뉴토인, 식욕촉진제인 트레스탄 등 다양한 제품에서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진제약의 주된 매출을 담당하는 약품들이 만성질환의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항혈전제, 고지혈증, 치매 치료제 등 한 번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복용해야 하고, 보통 만성질환들은 복용한 약물들로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삼진제약에서 가장 유명한 개보린, 항혈전제인 플레리스의 모습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뉴스타틴, 치매 치료제인 뉴토인, 식욕 촉진제인 트레스탄, 제산제인 겔투현탁입니다. 우선 기업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진제약의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주당 800원의 배당을 해주고 있으며, 배당 성향을 보면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들어도 배당 성향을 높여서라도 주당 800원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2021년 배당도 800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 3.2%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3%가 넘는 배당을 주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배당 성향을 높여서라도 주당 800원의 배당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요 주주의 명단을 보면 창업 경영인의 12.85%, 2세 경영인의 약 10%의 지분으로 주요 주주의 캐시플로우를 위해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제약이 약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같은 업종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많이 포함하는 이유가 경영권 때문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주주와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약 51%이므로 유통 주식은 41%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하나제약은 올해 5%에서 8%로 삼진제약의 지분을 늘렸는데 25,000원 이하에서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24,950원이기에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한다 해도 하나제약과 평단이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주식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싸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공동창업주인 조희연 회장님의 일가와 최승주 회장님의 일가의 가족 구성원과 각자의 주식 지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지분 구조 그림은 2018년을 기준으로 현재와 지분 구조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각 일가의 가족관계와 재직연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최소 10년의 재직연수로 가족 경영의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기업 아래 두 일가가 함께 경영을 한다고 하면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삼진제약 2세 경영인들의 승진 속도를 파악하기 위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조씨 일가와 최씨 일가 모두 공평하게 2년마다 승진을 해오는 것으로 두 일가 사이의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만의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나제약의 주식 매집 이유를 하나제약의 8%의 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을 확보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제약이 독단으로 주식을 매집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진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손을 잡고 지분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조씨 일가나 최씨 일가 중 한쪽과 힘을 합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유통 주식 비율이 49% 정도로 생각이 되기에 더 매집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후에 사실이 된다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경쟁으로 주가는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제약이 시세 차익을 위해 주식을 매집한 경우엔 현재 가격 수준이 25,000원 부근으로 주식을 매집하였으며 후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점. 두 번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매집이었다면 후에 경영권 분쟁에 의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여도 현재 투자하기에는 긍정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제약의 매집 이유로 추측해보는 바로는 2020년 5월, 2021년 4월에 1세대 창업 경영진들의 2세대로의 주식 증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증여로 인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지분 확보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1년 4월에 조희연 회장님께서 두 자녀분들께 각각 25만 주의 주식을 증여하였고 20년 5월에 최승주 회장님께서 두 자녀분들께 총 42만 주의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보통 경영진들의 주식 증여가 발생하는 회사에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5월, 21년 4월 증여가 발생한 시기의 주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매년 비슷하게 약 2,400억 근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순이익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이 적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 3분기부터 각 분기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021년 3분기에 매출액이 잘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21년 3분기 삼진제약이 다른 제약회사들의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매출이 잘 나왔다는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9%가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3%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가한 매출이 어떤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기에 4분기 매출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리스크 판단을 위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6%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유보율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투자하기에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PER, PBR, ROE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2021년 PER, PBR, ROE는 3분기 매출이 잘 나오게 되어서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PER, PBR 차트상에서 현재 투자하기에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투자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진제약이 2세대 경영인으로 지분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체질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송공장 증설로 생산시설을 증축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마곡 연구센터 완공으로 연구시설에 투자한 것, 세 번째로는 현재 제약 품목으로 추중되어 있던 제품들을 보완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삼진제약은 약 680억 원을 투자하여 오송공장 증설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증축이 완료되면 기존 공장 대비 생산 능력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 연구, 글로벌 기술 수출 등을 위한 마곡 연구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오송공장 시설 증설 공시입니다. 680억 원을 투자하여 주사제 이전을 통한 EU GMP급 주사제 라인 구축 및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EU GMP에 부합하는 주사제 생산 라인을 만듦으로써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인 회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여 곧바로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시간과 운반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400억 원의 투자로 마곡 연구개발 관련 시설 투자를 2019년 9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비건 유행에 발맞춰 삼진제약에서는 비건 화장품 브랜드 심플로그를 런칭했습니다. 현재 클렌징 밤과 선크림밖에 제품이 없지만 점차 다양한 화장품이 개발되면서 매출 증대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라는 전문성과 비건이라는 마케팅으로 시장 장악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사업도 새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연속 측정 심전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도 제조업 중 하나이기에 원재료 가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삼진제약 제품들의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은 3년째 없습니다. 이제 삼진제약이 건강관리 종목들과 코스피와 비교 시 저평가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1년 건강관리 종목과 코스피의 주가가 상승할 동안 삼진제약의 주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현재 주가 기준 3.2%가 예상됩니다. 즉, 아직 상승하지 않은 주가와 3%대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PER과 PBR도 건강관리 종목이나 코스피와 비교 시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2021년 예상 ROE는 약 15.6%로 다른 건강관리 종목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채 비율이 더 적기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삼진제약의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고 64,900원의 주식이 약 24,000원 부근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하락 시기가 좀 빠르기에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의 기사에서 삼진제약의 세무조사를 통해 220억 원 추징금을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보고했으며 2019년 1월 선급금 지급 결정이 났지만 6월까지 지연 공시를 하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220억 원은 제품 영업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를 통해 220억 원의 선급금 지급 결정이 2019년 1월에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까지 공시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순이익이 적게 나온 이유를 추징금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진제약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SJP1604는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치료에 불응하거나 재발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입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 치료약의 내성을 갖는 세포주나 동물 모델 시험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으로 시판허가 승인 후 7년간 독점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삼진제약도 다른 바이오 주식들처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임상 1상 시험 계획, 임상 2상 등을 진행 중인 약물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타바이오와 함께 연구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가 있고 여기 보이는 표적 항암제가 앞서 말씀드린 SJP1604입니다. 개량 신약에서도 3가지 약물들이 임상 실험 중이거나 품목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약 부분에서도 자가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임상 2상, 항암제나 에이즈 치료 약물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 기억력을 상승시키는 안정액 제품의 기사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머릿속에서 기억력에 관여하는 물질인데 치매약인 뉴토인이 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아세틸콜린의 양을 지속시켜 알츠하이머의 치료로 사용되는 약입니다. 안정액의 성분인 원지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기억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유행이 퍼진다면 또 다른 매출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삼진제약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약 3.2%의 배당 수익률, 하나제약의 주식 매집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면 추후에 경영권 지분 경쟁에 의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SJP1604, 비건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신사업, 낮은 부채 비율, 코스피와 건강관리 종목과 비교 시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 식욕 촉진제 또는 안정액 등의 건강기능식품 매출 증가, 약 1,000억 원의 시설 투자, 그리고 주요 제품군이 만성질환 대상 제품이라 꾸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현재 2세대로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에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한 차례 이루어진 승계 과정에서는 주가 하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추징금 공시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있습니다. 제약이기에 보건정책에 따른 약가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다양하기에 이전 영상의 DHP 코리아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삼진제약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권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